안녕하세요. 로펌 머스터 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명나라 말기 관리인 여곤의 수신서인 시느머 세 번째 읽기 시간입니다. 나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두려워하고 선행을 하면서도 남이 몰라줄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는 인격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한 번 더. 나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두려워하고 선행을 하면서도 남이 몰라줄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인격의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나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쁜 일을 아예 하지 말아야지. 나쁜 일을 하면서도 이거 혹시 다른 사람이 알까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 또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냥 스스럼 없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내가 하는데 이거 남이 몰라주면 내가 괜히 이거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아쉬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전 요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초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거의 법칙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근데 사람이란 참 어리석어서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반대로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도 그냥 적어도 나니까 얼렁뚱땅 잘 넘어가기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아전인수와 같은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인생 법칙은 그렇게 얼렁뚱땅이 잘 안 되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충 하면 결국 대충 한 만큼의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지, 콩 심은데 갑자기 무슨 수박이 나거나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참 그 인과율, 인과 법칙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예전 원인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최근 담에도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몸이 병든 것은 젊은 시절에 방탕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되게 아주 예리하게 가슴을 좀 후벼 파는 그런 면이 있죠. 참 인간의 욕심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끼워 맞추려 하는 요 마음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곤이 말하는 군자는 마음의 수양을 하는 사람인데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군자다. 그래서 내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 이거는 반드시 올바르지 못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요행을 바라는 마음도 적어지고 내가 나쁜 짓을 할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운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역 얘기하면서 운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보면 참 말이죠. 오히려 운이 필요 없는 사람, 오히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운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운이 따르는 것 같다는 걸 저는 또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진짜 인생에는 요행이 없구나. 1 플러스 1은 2이지 1 플러스 1이 3이나 5나 7이 되는 그런 경험은 뭐 한 번쯤 하면은 좋긴 하겠지만은 그 경험이 결코 나한테는 좋은 어떤 습성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냥 노력하고 내 노력한 것보다 조금 덜 받는 것이 최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고는 이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런 문장을 쓰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욕망을 다스리는 행위는
물의 흐름과 반대로 노를 젓는 행위와 같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떠밀려 간다. 선행을 쌓는다는 것은 가지가 없는 나무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 조금이라도 발을 멈추면 금방 미끄러져 떨어진다. 따라서 훌륭한 인물은 늘 마음을 가다듬고 일에 임한다. 자, 물의 흐름과 반대로 노를 젓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 흐름에 거슬러서 계속 노를 젓기 때문에 밀려나지 않는 건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노를 젓지 않으면 이제 물의 흐름에 밀려서 뒤로 흘러가 버리겠죠. 결국 이렇게 방심을 하게 되면, 방심이란 게 놓을 방자의 마음심인데, 마음을 놓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떠밀려 간다는 거고요. 또 선행을 쌓는다는 것은 가지가 없는 나무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렇게 발을 멈추고 디딤돌을 멈추게 되면 주르륵 미끄러져 떨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연력학 제2법칙, 그 엔트로피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가 이제 그 복잡도, 그다음에 혼란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물질은 이 뭐랄까 정돈된 형태가 아니고 복잡한 형태로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컵에서 물이 쏟아지면 이 물은 그냥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이지,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쏟아졌던 물이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컵 속으로 들어가는 예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이 모든 자연계의 현상은 그냥 그대로 냅두면 엔트로피가 복잡해진다.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정돈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변해간다. 그거는 아마 그거 느끼시죠? 내 방을 잘 치워놨는데, 어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한 열흘만 지나면 발 디딜 곳 없이 복잡해져 있죠.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연력학 제2법칙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엔트로피가 증대해야 된다. 즉 복잡도나 혼란도가 원래대로 냅두면 증대되는데, 이 복잡도를 증대시키지 않으려면, 엔트로피를 증대시키지 않는 방법은 뭐냐? 외부로부터 별도의 에너지가 주어지면 복잡도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방을 냅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을 들여서, 내가 에너지를 써서 다시 방을 치워야 정돈이 되고, 그러면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이제 여곤의 말과 같은 거죠. 이게 참 인생의 그 삶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 내가 긴장의 끈을 놓치고 있으면 그냥 흘러가고 내 욕망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을 붙잡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닦지 않으면 그냥 나는 내 엔트로피가 증대되는, 왜냐, 그거는 연력학 제2법칙, 그 물리학에서 법칙이란 게 뭡니까? 그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이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트로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계속 주입이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잘 다잡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너머 얘기하다가 연력학 제2법칙까지 가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곤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소중한 선물이지만 지나치면 재앙이 된다. 주위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도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애정과 의리가 지나치면 화를 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실은 넘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재앙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이 지나친 것도 사실 좋지 않고 또 모자란 것도 좋지는 않죠. 그런데 그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자식을 키우는데도 지나친 과보호나 또 무관심 둘 다 위험하죠. 자, 너무 많은 것을 주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자손을 위한답시고 많은 유산을 남겼더니 형제끼리 다투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전에 비해서 훨씬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지만 진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우리 자식들에게 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계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아울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신의무라는 것은 공직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중들에게 지나치게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상태로 놔둬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지시를 내려도 침투하지 못하고 명령에도 실행되지 않는다. 지나치게 편의를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 누구나 멋대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에는 법률로도 통제할 수 없게 되리라. 그래서 성인이 민중을 다스릴 때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피하는가를 제대로 파악하여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게 미묘한 얘기예요. 민중들에게 지나치게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인이 민중을 다스릴 때에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피하는가를 제대로 파악하여서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비슷한 얘기가 한비자에 나와요. 한비자 편에 보면은 그 시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비자는 기본적으로 제왕학에 관한 책인데요. 왕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시우. 시자가 때 시자, 그다음에 우자가 비우자. 즉 비를 내리더라도 때에 맞는 비를 내려라. 그러면 이것은 임금이 백성에게 대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이 자식들에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다음에 회사에서 CEO가, 보스가 이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크든 작든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줄 때 시우, 때에 맞는 비를 내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비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 또 비를 내리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고 오히려 번거롭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지금 가물어서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물을 기다릴 때 그때 내린 비, 시우는 정말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회사 내에서 복지 제도를 펼칠 때도 보통 CEO들이 좀 실수하는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거예요. 또는 야, 어느 회사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어떤 제도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내가 즐겨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주면서 당연히 좋아해야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직원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시우, 그 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비를 주라. 이 얘기는 아까 여곤의 말처럼 성인이 민중을 다스릴 때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피하는가를 제대로 파악해서 일종의 커스터마이징, 맞춤식 대응을 하라는 그 얘기죠.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가를 잘 보라는 얘기죠. 잘 파악하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지휘를 받는 내 조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민감도가 있어야 돼요. 민감도가 있어야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고 내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준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사실 뛰어난 리더는 어떤 그냥 카리스마 넘치고 아주 마초적이고 야, 같이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돌파력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섬세하고 민감하게 어떤 그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민감도를 갖춘 사람이 훌륭한 리더인데 바로 여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지나치게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한비자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또 많은 비를 내려봐야 그것은 의미가 없다. 정말
진짜 지금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차라리 우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받을 사람, 그 혜택을 받을 사람에게 포커스를 둬서 대해야 된다. 이것은 비단 그 관리들 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 입장에서 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자식에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과연 자식에게 좋은 걸까요? 며칠 전에 그 우리 홍기현 소장이 말씀한 부분과 같이 부모와 자식은 생각도 다르고 요즘 세대도 다르고 또 MBTI 성향도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 입장만을 강요하는 것은 자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애정의 표현이 폭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너 내가 이렇게 해준데 너 왜 고마운 줄을 몰라? 이렇게 되면서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